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해주면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심을 다해 잘해주었는데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도 있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냐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인생이 왜 그러냐면서 망신을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당장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실상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기만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품격 있고 멋스럽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명심하셨다가 사람으로부터 오는 화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침묵하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너 요즘도 그렇게 사니? 이제는 정신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니? 꼴이 그게 뭐니?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에 나도 모르게 이리저리 답변을 하고선 뒤늦게 짜증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 명심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난다면,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한다면 상대방의 의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상대방은 농담이라며 웃어 넘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여러분을 걸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무심한 표정으로 잠시 상대방을 쳐다보세요. 똑바로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시면 됩니다. 은연중에 네 말은 아무런 대꾸할 가치가 없어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대응에 당황할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승기를 잡은 겁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떠들어야 하는데 침묵이 이어지는 순간 불안해하거든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여러분을 절대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침묵으로 답변하시면 그만입니다. 두 번째, 그래도 자꾸 물으면 대답하지 말고 되물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그래도 쉼없이 계속 떠들어대며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가장 좋은 대응책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담배를 한 대 피우러 나간다거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가장 좋은 대응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좋은 특효약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대방의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지 말고 오히려 되물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요즘도 할 일 없이 뜬구름만 잡고 다니냐?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순간 욱하겠지만 여기서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하거나 해명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화제를 돌려서 되물어야 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둘째 아들 취업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묻는 순간 대화의 흐름이 바뀌고 주도권이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절대 명심해야 합니다. 법정이 아닌 이상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에게도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도 대답해야 한다면 짧게 단답형으로 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만하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 아무 잘못이 없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사안에 굳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짧게 단답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살짝 웃으면서 짧게 대답하고 자기 할 일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말을 더 걸지 못하게 아예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 모임에서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도대체 해놓은 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때 발끈해서 내 인생이 뭐 어때서 그러는 거야 하며 화내지 마세요. 질문에 해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짧게 그래 알겠어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냥 무심히 한마디만 툭 던지면 됩니다. 그럼 예기치 않은 반응에 상대방은 당황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아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라고 또 공격이 들어오면 내 걱정 안 해줘도 돼 라고 답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한 번씩 웃어주세요. 최고의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네 번째, 오히려 상대방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가만히 보면 무례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에게 시비나 걸면서 그걸 낙으로 여기니 어디 마음 한구석에 쉴 만한 곳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상대방을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안에 든 게 별로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며 초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비슷한 상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선물을 샀습니다. 오랫동안 모아둔 돈까지 보태서 유명 브랜드의 가방을 사드렸죠. 기쁜 마음에 같은 팀 선배에게 이야기했는데 선배는 그 브랜드 요즘은 좀 촌스럽다고 하던데 다른 브랜드로 바꾸는 게 어때? 라고 말했습니다. 신입사원은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정성껏 고른 선물인데 순간 자신의 선택이 부끄럽게 느껴졌죠. 결국 친한 대학 동기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동기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과 정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이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거야.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남의 기쁨을 훼손하려 하지 않거든. 그 선배가 오히려 안쓰럽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고민하고 정성을 들인 마음이 정말 아름다워. 이 말을 들은 후 신입사원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말은 종종 그들의 내면의 상처나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더 평화롭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내공이 조금 쌓였다면 유머로 반격하세요. 어찌 보면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어색해지지 않고 여러분의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나중에 내공이 쌓인다면 꼭 이렇게 유머를 구사해 보세요. 한 디자이너가 작은 회사를 차려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오픈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에 맞춰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매장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방문한 지인이 어머, 이게 전부야. 요즘은 매장 인테리어에 돈 좀 써야 장사가 된다던데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디자이너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샹들리에랑 대리석 바닥을 놓을까 했는데 손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어요. 이렇게 아늑하게 꾸며놓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둘러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대박나면 지인님 말씀대로 화려하게 리모델링 해볼게요. 이 대답에 지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고 오히려 약간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유머러스한 대응은 상대방의 비아냥거림을 무력화시켰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유머로 가볍게 받아치면 상황을 지혜롭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례한 사람을 대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심리상담사는 10년간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는 레드라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모든 음식이 우리 몸에 잘 맞아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죠.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무례한 사람들은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좋지만 이 또한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기도 부족한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